이제 봐야 되는 게 분자 간 인력을 봐야 돼요. 조금 생뚱맞아요. 이 앞에 계속 기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을 배우는데, 이거는 너네가 1학기 때 배웠던 화학결합 뒤에 있는 뭐 전기음성도라 분자의 모양이라 극성이라던가 그게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도 중간중간마다 시간 나면서 그 부분을 갖다 또 다시 기억을 살려줄 거야. 알겠어? 하지만 너네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갖다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이걸 까먹고 있구나. 알겠어? 됐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구냐면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알겠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그딴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봐봐. H2예요. 잠깐만. H하고 H하고 공유결합돼 있죠. 그죠? 이게 하나의 H2 분자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야 H하고 H 공유결합돼 있죠? 하나의 분자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됐니? 자, 우리는 1번 이제 보자라는 거야? 2번 보자라는 거야? 1번을 보겠다는 거야? 2번을 보겠다는 거야? 2번 보겠다라는 거야. 맞아? 얘는 원자 간의 결합이야. 공유결합.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알겠어? 근데 얘네들 보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알겠어? 수소분자 얘 사이에 요 2번 힘을 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괜히 처음부터 이상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거는 분자 내부가 무슨 결합이니 뭐 물론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알겠어? 하지만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보겠다라는 거다. 알겠니? 오케이? 자, 분자 간의 인력에서 첫 번째 누구야? 쌍극자 인력입니다. 여기 나온 교재에 나온 거랑은 그냥 쌍극자로만 나오지. 그치? 선생님은 쌍극자 인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를 빡빡빡빡빡빡 들어갈 거야. 용어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알겠어? 쌍극자 인력, 분산력, 세 번째가 수소결합력. 이 3개를 배울 거야. 알겠어? 자, 쌍극자 인력에서 여기 봐라. 쌍극자가 뭐야? 아니 1학기 때 우리 쌍극자가 나왔던 용어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정적은 어쩔 거야? 그래, 쌍극자 모멘트. 그 쌍극자가 모멘트에 뭐가 있지? 쌍극자 모멘트가 뭐였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뭐였지? 이게 선생님이 그때 3단 콤보라 그랬어. 얘들아, 극성 분자가 뭐지? 나와, 이거 계속 나와. 이제 극성 분자, 묵성 분자 계속 나와. 그래서 그냥 한번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극성 분자가 뭐였지? 극성 분자의 정의. 시그마.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거. 잠깐만요. 그러면 쌍극자가 모멘트가 뭔데요? 쌍극자 모멘트는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뭐로 표현한 거야? 벡터, 화살표로 표현한 거야. 맞아?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 뭔데요? 이 3단 콤보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3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 전기 음성도는 뭐였죠? 기본적으로 공유전자쌍을 갖다가 당기는 정도. 맞아? 자,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공유를 합니다. 맞아? 그러면 X하고 Y하고 각각 지가 원자과 전자 하나씩을 내놓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지? 공유전자쌍. 맞아? 근데 그거를 X도 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Y도 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 X랑 Y가 전자쌍을 끌고 가려는 정도, 힘이라고 얘기 안 했어. 정도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X가 2.1이고요. Y가 4.0이야. 혹시 기억나? 전기 음성도 4.0 누군지? 그래, 플로린이야. 2.1 누군지 기억나? 수소예요, 수소. 알겠어? 전기 음성도 중요한 건 몇 개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게 HF야, HF. 알겠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은 X, Y 중앙, 선생님이 전문용어로 센터라고 얘기했지, 그지? 센터에 존재합니까? 아니야. 치우쳐. 어느 쪽으로 치우쳐? X쪽으로 치우쳐? Y쪽으로 치우쳐? Y쪽으로 치우쳐. 그러면 전자가 Y쪽으로 치우치면 Y쪽은요, 전자가 더 많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델타, 우리는 뭐라 불렀어? 부분 음전하를 가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럼 X쪽은 전자를 뺏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델타, 우리는 뭐라 불러? 부분 양전하를 띈다. 됐나요? 그래서 분자 하나만 보고도 분자 하나 내부에서 맞아?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델타 같은 부분 전하를 갖는 애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성 분자. 맞아? 근데 쌍극자 모멘트, 얘는 쌍극자 모멘트는 어느 쪽으로 오죠? 답이야.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벡터로 표현한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 2.1, 4.0 이쪽으로 화살표가 거진데 이 화살표는 좀 구분하게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넣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몇 개 거죠? 하나 거죠. 그럼 상쇄가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네, 부분전을 가지네, 걔가 극성 분자라고. 묵성 분자는요? 이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서 상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묵성 분자고요. 기억나죠, 그죠? 기억 떠올려야 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때 요렇게 극성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극을 쌍으로 갖게 되지, 그지? 얘들아, 극이 몇 개 있어? 2개, 뿔마. 근데 쌍극자, 극을 쌍으로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럼 뿔마를 둘 다 갖고 있는 놈이야. 우린 뭐라 부르면 돼? 극성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뿔마를 둘 다 가지게 됩니다. 알겠어? 그럼 얘를 갖다 뭐라 부른다? 쌍극자 또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입자가 극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뭐라 부르지? 극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만 갖고 있는 애. 에? 에? 뭐야, 이온이지 뭐야, 이온. 그렇지. 플러스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양이온, 마이너스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음이온. 알겠죠?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 쌍극자의 인력이란 건 뭐야? 자, 쌍극자 인력이라는 거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게 가냐? 다시 한번. 극성 분자는 부분전하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놈이 극을 둘 다 갖고 있어요. 한 놈이 극을 쌍으로 갖고 있어요. 쌍극자. 됐지? 맞아? 걔네들 사이 인력이니까 극성 분자 사이 인력이야. 그림을 그려보면 한 놈이 뿔마고요. 또 다른 놈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뿔마가 되겠지. 그치?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 인력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를, 오른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얘는 항상 이쪽 마이너스를 마주보면 서로 밀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쪽은, 다른 쪽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될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네 사이의 인력을 갖다, 우리 뿔마 사이 인력을 갖다 뭐라 부르지?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면 뿔마 사이 인력? 선생님 수업 때 많이 했는데 뭐라고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요. 됐나요? 정전기적 인력 그럼 뭐다? 뿔마 사이 인력이야. 알겠어? 그리고 그 정전기적 인력은 여러 인력들 중에서 어떻게 된다? 되게 센 편에 속한다. 되니? 이게 쌍극자 인력이에요. 자, 이쪽에다가 쌍극자 때문에 좀 많이 썼는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기억만 살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쌍극자 인력이란 게 뭐다? 쌍극자가 뭐다? 극성분자. 극성분자 사이 인력이야. 되니? 그럴 때 하나가 뿔마 띄고 하나 뿔마 띄는 거야. 그치? 그럴 때는 항상 마주보고 있는 애들은 반대 전하끼리 마주봐야 된다고. 왜? 같은 전하 밀어내니까. 알겠어?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고, 그 정전기적 인력은 되게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쌍극자 인력도 세다 약하다? 센 편에 속한다. 됐죠? 2번입니다. 이제 분산력이야. 분산력을 갖다가 지금은 뭐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반대를 발스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어? 그래서 뭐 반대를 발스임이다 그러면 분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반대를 발스임 분산력이란 거는 뭐냐면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얘기해요. 되나요? 자, 잠깐만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봐봐. 여긴 되게 중요해. 이해를 해야 돼. 얘가 무극성 분자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부분전화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이런 거 가져 안 가져? 안 가집니다. 맞아? 얘 무극성 분자야. 그럼 이 안에 전자가 없죠? 없어요? 있지. 전자가 왜 없어? 그럼 여기는 전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근데 왜 무극성이야? 얘가 양쪽이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쌍자 모멘트들이 합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알겠어? 하지만 전자는 움직여요. 알겠어? 됐니? 자, 잘 봐. 만일 옆에 여기에 쌍극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중간에 또 뭐 유도 쌍극자와 뭐 그 다음에 쌍극자 사이 인력 이걸 다 나눴는데 지금 여기선 뺐으니까 원래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알겠어? 하나는 극성, 봐봐. 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쌍극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플러스가, 맞아? 이 분자 내에 있는 누구를 끌어당기겠어? 전자를 끌어당기겠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오른쪽으로 쏠리겠지. 이해 가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극성이 돼버리는 거야. 극성처럼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자,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쏠려버리잖아. 그지? 전자가 쏠려버리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편극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 편극. 편극은 뭐다? 전자의 쏠림.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 이번에는 둘 다 무극성이야. 알겠어? 둘 다 무극성 분자야. 그럼 인력 작용 안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잘 봐. 무극성 분자가 하나인데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움직여요. 알겠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자가 일로 쏠립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됩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얘가 순간적으로 전자가 일로 쏠릴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순간적으로?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전자는 기술적으로 움직여. 얘들아, 니네 생각해봐. 야, 니네 다 일어나갖고 이 교실에서 마음대로 움직여.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스톱! 딱 걸면 여기 반 있고 여기 반 있냐? 아니잖아. 한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쏠려도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쏠렸다가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 막 이런단 말이야. 분자 하나만 있으면. 맞아? 근데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으면 얘가 달라진다고. 하나가 달라진다고. 자, 얘가 왼쪽에 있는 애부터 보자. 전자가 순간적으로 일로 쏠렸다고 쳐봐. 맞아? 오른쪽으로 쏠렸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가? 근데 순간적으로 쏠려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어. 그지? 잘 봐. 여기 잘 들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어. 그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오른쪽 분자의 전자를 밀어요, 당겨요? 밀겠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전자를 얘를 밀 거라고. 밀어버리면 전자가 밀려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고. 문제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한테 붙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계속 밀어버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뿔마가 유지되고 원래는 전자가 왼쪽에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쏠렸으면 다 되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플러스 때문에 얘도 되돌아가 못 되돌아가? 못 되돌아가는 거야. 얘가? 다시요. 오른쪽 분자가 뿔마를 띄는 건 누구 때문이지? 왼쪽에 있는 분자가 전자를 밀어서 그런 거지.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는 뿔마가 되돌아가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가 전자를 갖다가 붙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뭐로 유도해버린 거야? 극성으로 유도해버린 거라고. 알겠어? 이게 무극성 분자 사이 인력이야. 알겠니?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저거 지울 거니까 이쁘게 그려보자. 무극성 분자가 두 개 있어요. 그죠? 맞아?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쏠린 전자들이, 맞아? 다른 분자의 전자를 밉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생긴 플러스가 이 쏠린 전자를 갖다가 되돌아가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도 계속적으로 뿔말을 띄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극성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만들어버린 거지. 그치? 그때 얘네 사이에 생긴, 이 뿔말 사이에 생긴 인력을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자? 분산력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알겠어?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 분산력의 크기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 누구다? 분자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표면적인 영향을 받아요. 얘들아, 조금만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어. 알겠어? 자,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거 좀 난 별로 안 좋아해. 분자량이란 말.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쓸게. 누구야? 전자수야, 전자수. 얘들아, 분자량이 뭐지? 분자 질량. 맞아? 분자량이 크려면, 맞아? 원자들이 더 많이 붙어야 되겠지. 맞아?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전자수도 많겠지. 또는 분자량이 크려면 더 양성자수나 전자수가 더 많은 놈이어야 될 거라고. 그럼 그 안에도 전자수가 많은 거라고.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쓰지만 전자수의 입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전자들이 밀리고 쏠릴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얘들아, 전자 10개 밀리는 거랑 전자 100개 밀리는 거랑 그쪽이 훨씬 더 뿔마가 더 셀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을까? 전자가 많으면 전자에 쏠려서 생기는 이 부분 전하들이 더 커진단 말이야. 맞아? 그러기 때문에 전자가 2개씩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전자가 100개씩 왔다 갔다 하는 거 틀리잖아. 알겠어? 그래서 분자량과 분산력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분자량이라고 얘기했지만 뭐의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분자수의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알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표면적이야. 표면적은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C5H12라는 애가 있어. 얘가 누구냐면 펜테인이라는 애야. 됐어요? 근데 그 펜테인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탄소가 몇 개야? 5개지. 5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자로 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탄소가 쭉 일자로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노멀 펜테인이라고 얘기한다.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 그러고? 노멀. 그냥 보통. 알겠어? 근데 얘가 4개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여기 붙는 애가 있어. 이건 너희들 지금은 안 배워. 너희들 선배들은 다 배웠던 거야. 그래서 T자 형태가 나오는 게 이제 아이소펜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성질체, 뭔가 좀 다른 애다. 얘랑 다른 애다. 뭐 이런 것들 배웠어. 알겠어? 근데 얘 말고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중심원자 C에다가 이제 뭐야? C가 이렇게 붙는 애가 있어. 알겠어? 얘를 갖다가 십자가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노멀 아이소 네오펜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오가 뭐야? 새롭다란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노멀, 보통. 아까는 아이소, 약간 다른. 얘는 뭐야? 새로운. 알겠어? 이런 게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노멀 펜테인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겠어? 가로로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네오펜테인은 애가 동그랗게 가운데로 집중된 거지, 그지? 맞아? 얘네들의 분자량은 똑같습니다. C 5개, H 12개 똑같으니까 이 안에는 전자수도 똑같아. 하지만 봐봐. 노멀 펜테인하고 네오펜테인을 보면 노멀 펜테인은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곳이 넓잖아, 그지? 맞아? 표면적이 크니까. 알겠어? 얘네들은 여기에 작용한다고. 그럼 인력은 누가 더 세? 얘가 더 세겠지. 이해가니? 그래서 표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크면 클수록 누가? 분산력이 큽니다. 알겠어? 그런데 분자량과 표면적의 관계 중에서는 당연히 분자량이 일단 더 큰 영향을 줘요. 알겠어? 분자량이 똑같다면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용어가 3가지 나온다 그랬지?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분산력, 세 번째 이제 누구야? 수소 결합력은 힘드니까 요거 그대로 놔두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3번 이제 뭐가 있어? 수소 결합이란 게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수소 결합 통합과학 때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죠?
통합과학대. 너희들 그건 펩타이드 결합. 그건 펩타이드 결합이고. 근데 그거 나오는 바로 뒷장에 나와요. 어디? 핵산. 기억나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오탄당, 그치? 디옥시리보스든 리보스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염기, 아데닌. 됐어요? 아데닌 옆에 누구만 와야 되죠? 아데닌 옆에는 티민 또는 아레니로 가면 우라실이 오는 거야. 그치? 맞아? 그때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결합이 2개였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결합이 몇 개?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결합이 몇 개였어? 3개였어. 이게 무슨 결합? 수소결합이야. 얘들아, 수소결합인데 수소결합이 뭔지는 너네가 통합과학 때 알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공유결합, 여기 있는 공유결합과 달라. 이 정도만 하고 갔다고. 그때 그 수소결합이에요. 알겠죠? 자,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은 뭐냐면, 자, 앞에 보세요. 누구냐면 FON 플러스 H예요. 그래서 뭐 폰 플러스 H 애들 그렇게도 외우는데 FON이고 그 다음에 H가 결합이 돼 있을 때요. 됐나요? 근데 얘랑 얘가 무슨 결합이 되냐면 자, 직접 공유가 돼야 됩니다. 직접 공유. 뭔 소리냐면 F하고 H하고 직접 공유가 되거나, 알겠어? O나 H가 직접 공유가 되거나 N과 H가 직접 공유가 됩니다. 되나요? 이 FON의 특징, 얘 세 놈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 오지게 세다. 제일 큰 놈 거의 3인방이죠. 그죠? 제일 큰 놈 3인방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얘가 4.0, 3.5, 3. 되나요? 전기 음성도가 되게 크고요. 수소는요, 전기 음성도가 2.1. 비금속 중에서 제일 낮아요, 거의. 알겠어? 그러면 F와 H가 여기 봐라. F와 H가 직접 공유되면, 맞아?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어느 쪽으로? 플로린 쪽으로 와장창 쏠려버린다고. 얘가 전기음성도가 오지게 세니까. 알겠어? O랑 H랑 결합이 돼도 어떻게 됩니까? O 쪽으로 와장창 쏠리고 N과 H가 결합이 돼도 N 쪽으로 와장창 쏠려버리는 거야. 맞아? 전자가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F나 O나 N 쪽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델타 부분 전하가 오지게 세지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수소 쪽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델타가 오지게 세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되니? 그래서 쌍극자 저기 뿔마보다 엄청나게 뿔마가 부분 전하가 커져버린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그런 분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F하고 H하고 HF죠. 그쵸? 되나요? 그리고 여기도 F하고 H입니다. 그러면 얘도 HF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델타가 오지게 크고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가 오지게 크니까 요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더럽게 세겠지. 그치? 그게 수소결합력이야. 알겠어? 그래서 세 번째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입니다. 됐나요? 세 개 있다 그랬지? 누구랑? 쌍극자 인력, 분산력, 수소결합력이야. 알겠어?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인력은 누가 가장 세다? 인력은 제일 센 게 누구야? 수소결합력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죠. 자,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야. 제일 센 게 누구라고요? 누구야? 수소결합력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게 누구라고요? 쌍극자 인력이에요. 세 번째로 큰 게 누구라고요? 분산력입니다. 이거 알고 들어가야 돼. 알겠어? 됐니? 물론 수소결합력도요. 자, 분산력도 분자량과 표면적에 따라 틀리다 그랬지. 그치? 맞아? 수소결합력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둘로 또 나눠야 돼요. 알겠어? 뭐냐면 수소결합수가 큰 게 있어요. 수소결합수가 큰 애들이 더 인력이 세고요. 알겠어? 여기는 지금 봐봐. 수소결합력이 몇 개 있어? 하나 있거든.
근데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왜 수소결합이 중요하냐면 물분자가 수소결합을 하거든요. 다시요. O고 H고 H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델타, 이쪽이 플러스 델타가 되겠지, 그지? 근데 요쪽에 이제 물분자가 하나가 더 있어. 물분자가 하나가 더 있어. 이거 이 뒤에 물 나온다잉. 물 나온다. 그때 이거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이쪽이 O고 H고 H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전하지, 그지? 그러면 요 사이 인력이 수소결합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만 있어? 여기도 있잖아. 물론 여기도 H하고 또 따로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나만 있는 애랑 얘가 두 개가 있는 애랑 수소결합수가 많을수록 수소결합력은 더 세요. 알겠어? 게다가 또 얘네들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수소결합력이 세겠지, 그지? F하고 H랑 O랑 H랑 N하고 H랑 얘네들이 띄는 부분 전하가 FH가 제일 클 거란 말이야, 그지? 얘네들 사이에서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 걸 이제 나중에 가면 다 따져줘야 돼. 왜? 이걸 왜 배우느냐? 이제 우리가 MPBP 배우려고 하는 거야. MPBP. MP가 뭐죠? 멜팅 포인트, 녹는 점. 그렇지? BP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이게 누구랑? 저 분자 사이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따져야 되는 거야. 쌍극자 인력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알겠어? 그런 거랑 분산력 차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수소결합력 차이 해야 되고요. 알겠어? 하지만 얘네들의 평균적인 크기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쌍극자 인력이 분산력보다 무조건 크지, 그지? 그건 또 안 돼요. 왜? 얘가 분자량이 오지게 크면 쌍극자 인력이 이길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런 건 이제 케이스별로 다 따질 거야. 그래서 I2 같은 경우에는 I2가 아이오딘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 얘기는 요오드라는 애. 알겠어? 얘는 무극성 분자거든. 근데 얘는 분자량이 더럽게 커. 알겠어? 그래서 엔간한 쌍극자 인력 극성보다 얘가 MPBP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거든.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될 거야. 알겠어? 지금은 고민하지 마. 지금은 고민하지 마. 알겠어? 그런 것들 뭐 수소결합수라던가 전기음성도 차이라던가 아니면 분자량 또는 표면적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할 거야. 알겠어? MPBP 때 알겠니? 하지만 지금은 세 가지가 있고 수소결합력이 평균적으로 제일 세다. 그 다음에 누구다? 쌍극자 인력이고 분산력이 가장 작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 되니? 그리고 극성분자라고 해서 쌍극자 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들어가요. 알겠어? 그래서 물분자가 제일 인력이 센 거야. 왜? 수소결합력도 있고 쌍극자 인력도 있고 분산력도 있고 다 그거거든. 알겠어? 그런 것까지 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찍으세요.